애널라이저 사람과 성과를 모두 분석하라. 데일 카너지 세일스 리더십 셀링 석세스 릴레이션십 애널로지 이벌루에이트 리딩 4장에서 영업 관리를 위한 분석 전략은 어떻게 머니볼은 2011년에 개봉한 메이저리그 배경의 영화다. 야구 만전 최하위를 면치 못하던 오클랜드 SLX 팀의 2002년 시즌을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오클랜드 그랜드 빌리비는 최하위 팀이 새로운 시즌을 준비한다. 그런데 그는 느닷없이 야구 전문가도 아닌 경제학을 전공한 통계 전문가 피터를 구단에 영입한다. 물론 구단의 모든 관계자들의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그는 굽히지 않는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주인공 필리핀과 피터는 선수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당시 팬이나 구단에서 거슬러 오르고 평판이 좋지 않았던 선수들을 오로지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한 명 한 명 스카우트하기 시작한다. 타율은 좋지 않지만 출루율이 좋은 선수를 1번에 배치하고 스타 플레이어에 대한 의존도를 버리고 특정 상황에서의 데이터만을 고려해서 타선을 정하였다. 결과는 어땠을까? 메이저리그 구단 중에서 합계 연봉 최하위 팀이었던 오클랜드는 그 시즌에서 무려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의 20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는 성과를 이루게 된다. 스타 플레이에 의존하는 전략, 실제 경기 기여에 대비해서 지나치게 고평가된 도루 성공 숫자와 환상적인 수비 능력 등은 배제하고 철저하게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에만 기반해서 선수를 배치하여 승리를 이끈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업에 있어서도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데이터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알려준다. 유능한 영업관리자는 데이터의 힘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영업 코칭을 위한 핵심 데이터. 영업 프로세스 데이터 전략은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리더의 얼굴을 바라본다. 이 상황을 헤쳐나갈 계획이 있나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하는 문제 표정으로 리더들을 쳐다본다. 리더는 문제가 생길 때 직원들에게 해법을 제시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막힌 곳에서 길 열어내는 사고력을 단련해야만 한다. 사고력에서는 여러 측면이 있다. 창조적인 사고는 기존의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 논리적인 사고는 각 사안들의 상호 연결성과 인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분석적인 사고는 사안을 깊이 파고들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힘을 가진다. 통합적인 사고는 여러 방면에 흩어져 있는 사안들을 엮어서 메시지를 뽑아내고 큰 그림을 제시한다. 데이터 분석이란 분석적인 사고로 원인을 찾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의 흐름을 파악하며 창조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본격적으로 영업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영업관리자는 다양한 데이터를 살펴보고 검증한다. 각 기업에서 활용하는 시장 조사 자료, 실적 자료, 시즌별로 성과 비교 분석 자료 등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받기도 한다. 이 모든 자료가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업종별 분야별로 각양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하나 다루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다만 어떤 업종의 영업이라고 해도 본질적으로 공통적인 프로세스와 영업 담당자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영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영업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우선 프로세스 각 단계에서 영업 담당자들이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이것을 목표와 연계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의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제안과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안을 하려면 고객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객의 필요를 알려면 그 고객에게 접근해서 소통을 해야 한다. 고객에게 접근하려면 강한 고객을 발굴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업은 고객 발굴, 관계 형성, 니즈 도출, 솔루션 제안, 협상과 계약, 그리고 사후 관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업종에 따라서 어떤 과정이 더 오래 걸리거나
특정 부분이 많이 생략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영업관리자는 각 영업 프로세스 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우선 편의상 영업 담당자의 세일 목표를 100이라고 가정해보자. 최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데이터는 영업 담당자와 평균 계약 금액이다. 이런 A라는 담당자가 한 건의 계약으로 평균 얼마의 금액을 소유하는지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마다 연차별로 조금씩 다를 것이다. 어떤 담당자는 큰 계약 한두 개와 작은 계약 여러 개로 실적을 이루고 있어서 기계적인 평균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때 큰 계약과 평균 금액을 구분해서 포트폴리오별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파이프라인 전략에서 조금 더 다루기로 하겠다. 일단은 최근 실적을 기준으로 A 담당자의 평균 계약금이 10이라고 해보겠다. 평균 계약금 상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직전 3년 실적을 바탕으로 하지만 근무기간에 따라서 1년 실적 신입 담당자인 경우에는 다른 선배 담당자의 초창기 평균 실적을 기반으로 산출해 볼 수가 있다. 평균 계약 금액이 10인 담당자가 연간 100의 매출을 달성하려면 10건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몇 건의 제안과 협상이 필요할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안 대비 계약 건의 수를 파악해야 한다. 야구 선수로 비유하면 타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A 담당자의 작년 활동을 살펴보니 총 제안 프레젠테이션 건수 대비 계약 건수가 3대1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3건의 제안에 1건의 계약을 따내는 것을 기준으로 10건의 계약을 위해서는 30건의 제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제안을 내려면 니즈 분석 미팅을 해야 한다. 니즈 분석. 이 경우에 만약에 이들의 성공률을 보이는 담당자라면 연간 60건의 니즈 분석 미팅이 요구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10명의 고객을 발굴해서 콜드콜이나 추천으로 1명의 고객과 미팅을 성사시킬 수가 있다면 니즈 분석 미팅 60건을 위해서는 600건의 고객 발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 이제 연간 600건의 고객 발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월간 주간으로 데이터를 쪼개어보자. 1년이 12개월 개월이니 600 나누기 12를 하면 월간 필요한 고객 발굴 숫자가 쉽게 나온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년을 12개월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년에 최소 15일 이상은 휴가가 있다. 특히 여름 휴가 시즌에는 영업활동을 많이 하기가 어렵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는 12월 말에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기도 한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1년을 10개월로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A 영업 담당자는 600건의 고객 발굴을 위해서 한 달에 60건의 고객 발굴이 필요하고 이를 4주로 나누면 주당 15건의 고객 발굴 작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하루에 3건의 추천, 이런 소개, 신규 고객 전화 등을 할 수 있다면 이 담당자가 연간 매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잠적적인 결론이 도출해야 한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하여서 제품 포트폴리오 및 계절성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1년 내내 동일한 수준의 계약 빈도를 이루는 업종은 거의 없다. B2B의 세일즈의 경우는 고객 사이 회계 연도에 따라서 예산 수립 시점에 계약이 많이 발생한다. 또 특정 제품은 특정 시기에만 판매될 수도 있다. 부동산은 아무래도 이사나 입주가 많은 시즌이 따로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과거의 월별 실적 자료를 분석해보면 금방 도출해야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약 3년 정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1, 2, 3, 4분기의 매출 발생 비중을 계산해보자. 예를 들어서 1, 2분기의 매출의 60%가 발생하고 3, 4분기의 나머지 40%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 분기에는 목표 활동량을 더 높여야 한다. 영업 데이터 활용 코칭법이라. 영업 데이터를 활용해서 코칭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안들이 존재되어야 한다. 첫째, 당연한 이야기지만 데이터가 존재해야 한다. 각자 업종에 맞게 정리된 영업 프로세스에 따라서 핵심적인 활동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연간 실적 제안, 제출 건수, 니즈 파악, 미팅 건수 등은 필수 자료이다. 그런데 실적 자료는 있지만 그 중간 과정에 대한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존재하는 조직은 의외로 적다. 대규모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대개 저마다의 CRM,
시스템을 쓰거나 기존에 검증된 영업관리 IT 시스템을 활용한다. 물론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영업관리 시스템이 있어도 데이터의 기록이 부실한 경우도 많다. 영업관리자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는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평균 계약 금액을 파악하고 제한 건수, 고객별 니즈 도출, 미팅 건수 등에 따른 주요 영업 단계별 성공 확률 그리고 데이터로 목표 활동량 도출은 최소한의 작업이다. 제품 포트폴리오나 계절성 이슈를 고려해서 월간 주간 목표를 조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모니터링할지 영업 담당자와 합의하고 소통해야 한다. 프로세서 분석 스킬 문제 정리 기법은 문제 분석 프레임 영업관리자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업 담당자와 머리를 맞대고 월간 주간 활동 목표를 도출해야 한다. 이 작업은 영업 담당자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연간 매출 100이라는 목표는 막연하지만 주간 3건의 고객 발굴은 구체적이다. 그렇다면 이제 영업 담당자의 현재 활동 기록을 살펴볼 차례다. 이상적인 제한 건수는 이상적인 고객 발굴 건수에 비해 실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점검해보면 현재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제대로 해석되지 않은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 데이터는 현실을 살펴보고 문제를 도출해서 해결하는 작업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영업관리자는 문제 분석 프레임을 적용하는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문제 분석 프레임은 4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말이죠. 두 번째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되어 있는 그 원인은 정석을 취하지 않고 원인을 해결하라 하는 영업 담당자는 미팅을 많이 하는데 제안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유는 뭔가 이렇게 분석 체크리스트 이 문제와 시기와 관계 특정 시기의 문제인가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문제인가 모든 것에 나타나는 문제인가 시스템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이 문제만의 특징이나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진짜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렇게 문제를 찾아보자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 제품의 판매 스킬을 관리자가 제대로 계획한 적이 없을 경우도 가능성도 높다. 문제가 무엇인가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묶어서 문제 분석 단계라고 한다. 문제 분석 문제 정리와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가능한 해결책과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은 의외로 한다.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영업에 있어서 대체로 몇 가지 해결 형태의 해결책을 유형별로 정리할 수가 있다. 해법을 유형별로 만들 수가 있다. 영업 프로세스의 문제는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영업 프로세스를 다시 살펴야 한다. 영업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고객 발굴, 관계 형성, 니즈 도출, 솔루션 제안, 협상, 계약, 사후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의 특성에 맞게 코칭하는 법은 리더십의 4가지 유형은 리더십의 4가지 유형은 무엇이냐. 자,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리더십이 첫째는 이성적이고 외향적인 유형으로 주도형이다. 주도형. 말 그대로 주도권을 가지기를 원한다. 주도형증. 리더형에서 설득형, 분석형, 안정형 이렇게 두 번째 유형은 감정 중심의 외향형으로 설득형은 인기가 많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관계를 중심에 사교적이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유형은 감정 중심의 내향형인 안정형이다. 이들은 되게 모범적이고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수용적이게 겸손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안정형. 마지막 유형은 위성 중심의 내향적인 분석형이다. 이들은 데이터와 팩트를 중시한다.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을 즐기는 학자적인 성향. 그래서 이들은 신뢰할 수 있고 철저하며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4가지 유형을 통해서 리더는 먼저 자신의 성향이 어디에 가까운 일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팔로워의 4가지 유형은 리더십 스타일이 사람의 성향을 바탕으로 구분한 것이라면 조직이 기여하는 역량과 태도, 헌신들을 기준으로 팔로워 유형의 틀을 적용해 볼 수가 있다. 자, 팔로워의 4가지 유형은
이렇게 파괴자, 협력자, 덮이자, 정속자. 자, 몰입도가 높고 독립성도 높은 직원은 협력자이다. 협력자. 몰입도는 높지만 독립성이 낮은 직원을 정속자라고 한다. 몰입도와 독립성이 모두 낮은 것은 도피자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파괴자 유형이 있다. 이들은 몰입도는 떨어지는데 독립성은 높은 유형이다. 불평불만을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타인의 성공을 방해하기도 한다. 파괴자 유형이 많은 팀에 닥쳐올 끔찍한 결과를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리더십에서 그렇게 되면 참 머리가 아플 것이다 하는 거죠.